그럼 이어서 2024, 2025년도 어떻게 하면 지원서를 좀 잘 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커먼 앱 작성 이런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경향성을 방금 파악한다고 했었잖아요. 2023, 4년의 경향성을 이제 봤으니까 내년 어떤 방향으로 잡고 나가야 될지, 그리고 막판에 굉장히 분노하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진짜 꼭 학생으로서 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 자세 이런 것들도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을지 하나하나씩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항상 이런 거 얘기할 때 첫 번째로 드는 고민이 좌절할까봐. 내 난 저렇게 이야기에서 안 되는데. 내 이야기 듣고 그게 아니라는 거 확실하게 저희가 짚고 넘어가 볼게요. 모든 친구들이 다 제가 봤을 때 interesting. 요즘 이제 상담을 간혹 가다가 시간이 나서 이제 하는데 그 전에 있었던 친구들이 있어서 동기부여가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아까 똑같이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준비할까 1년 남은 친구들, 2년 남은 친구들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망해.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났어. 너 대학 못 가. 아이비 포기해. 이런 얘기를 지금 되게 많이 듣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이 맞아요. 대신 이유가 설명이 잘 안 됐다라는 거. 그냥 안 돼라는 거예요. 왜냐면 너 SAT, GPA 이것만 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될걸? 근데 이제 웃긴 거죠.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래서 내가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나는 천재형으로 좀 저는 빌드를 하는 걸 좋아해요. 쉽지 않은데요, 벌써부터. 천재형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은근히 쉬워요. 남들이 쉽게 포기할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두드리는 게 천재형이에요. 쉬운 건가요? 남들이 포기한다는 건 쉽지 않으니까 포기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히스토리만 가지고도 얘기를 해보면 히스토리가 뭘 아무거나 얘기해볼까요? 그냥 뭐 엔지니어, 히스토리, 뭐 math, whatever. 뭐 많이 요즘 네. 비즈니스를 많이 하니까 그 비즈니스 해볼게요. 비즈니스 진짜 많이 그쵸. 하니까. 예, 그럼 이코노미, 마크로 이코노미까지 들어. 이코노미. 그리고 나서 이코노미 뭐 유니버시티 레벨 몇 개 들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버클리 이콘 101을 들었다고 쳐요. 그리고 나서 LBW, 와튼 뭐 심지어 여기까지 안 가는 친구들도 있어. 그리고 자기네 소규모 학교 안에서의 비즈니스 대회가 열려서 자기가 지원을 했어. 지니스 올림피아드라든지 뭐 아니면 다이아몬드 챌린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유스 컴피티션이라든지 컨레드라든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되게 보편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원을 했는데 잘 안 돼. 컨레드 나가는데 막 예선 탈락. 예선 탈락은 뭐 당연할 수도 있는 거고 어렵죠, 예선 탈락 되는 거.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걸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요 정도만 했을 때 다 성과를 못 봤잖아요. 이 정도만 하는 것 자체도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 학생들 안에서 여기까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뭐 리서치도 비즈니스나 에코노믹 쪽 아니면 IB면 E가 이코노믹이나 비즈니스 쪽, 캡스톤 세미나도 다 뭐 예를 들어 다 준비했고 AP도 막 빵빵하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 내가 이 콘클럽 하나 만들었는데 되게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지금 20명 정도 멤버를 갖고 있는 캡틴이고 리더고, 그리고 내가 존록에서 이코노믹 에세이를 썼는데 어너러블 멘션까지 올라갔고 그 정도인 학생은 제가 볼 때 매년 그래도 한 2-3명 정도는 보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많이 봐요. 2명이 아니라 저는 되게 많이 봐요. 그렇죠. 상담까지 하시니까. 네, 저는 상담까지 하니까 되게 많이 보는데 여기에서 훨씬 더 들어가야 돼. 이거는 천재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는 되게 애매한 친구예요. 테피커 에이션으로 맞아요. 가가지고. 네, 맞아요. 그냥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요즘 막 어디 들어갔을 때 맛없나요? 요즘 다 웬만하면은 저는 네, 다 웬만하면 맛있어요. 저는 요즘 다 맛있던데. 그렇죠. 왜 그럴까요? 상향평준하죠. 상향평준. 네, 유튜브에서 다 나왔잖아요. 막 백종원 레시피. 아저씨도 막 레시피 네. 다 알려주잖아요. 맛없는 가게 없어요. 중식당도 뭐 이연복 아저씨 네, 셰프니까. 아니 맛없는 이렇게 가게가 만드시면 된다. 없어요. 못하는 학생 없어요. 똑같아요. 못하는 학생이 없기 때문에 천재형은 오히려 지금 이렇게 포화 상태인 보편적인 친구들이 많아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천재형으로 보여요. 자, 첫 번째, 저는 왜냐면 하나에 만약에 제가 관심이 가진다면 예를 들어 제가 갖고 있는 관심사가 꽤 많잖아요. 뭐 커피도 그렇죠. 저는 되게 관심이 있고 교육도 관심이 있고 전 농구도 관심이 있어요. 부동산도 되게 네, 관심이 좋아하시고. 많고 전 되게 많은데 그거 하나를 가지고 딱 들어가세요 라고 하면 전 미친 듯이 들어갈 생각이 있거든요. 그게 천재형. 거기다가 노력까지 포함하면 진짜 천재형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야. 천재형이 노력이 없는 친구들이 천재형이 없어요. 원래 노력이 99% 있는 친구들이 그냥 관심 있는 게 하나가 딱 주어져서 그게 천재형처럼 보이는 것 그렇죠. 뿐이에요. 그렇죠. 나 사이언스에 관심 있어. 근데 노력이 99% 해. 그러니까 천재형이 된 거예요. 맞아. 근데 두 번째는 이제 그게 안 되는 친구들, 그게 없다. 뭐 그게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되지만 99%의 노력을 주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들었으니 제가 봤을 때는 천재형보다는 다양성형이라고 하죠. 다이버시티. 저희가 한번 영상도 찍은 적 있죠. 다이버시티. 그런 형도 나쁘지 않아요. 이건 리더십과 좀 다른 이야기인데 이거는 대신 diversity라고 해서 융합, opposite, disparate한 엘리멘트를 가지고 새로운 발견을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예시예요. 뮤직과 humanity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chemistry를 마지막에 추가해서 새로운 관점을 하나를 맺는데 그 관점이 이 세 가지의 융합이라는 것보다는 appreciation이라든지 respect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내가 ultimately 이 세 가지를 다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세 가지 중에 두 개는 내가 나중에 이끌어갈 것 같고 나머지 하나는 나의 다른 면을 도와줬다. 뭐 이렇게 정말 다양한 interdisciplinary 그런 그러니까 다양성의 정확한 definition은 저는 다양성이라고 얘기하면 일단 첫 번째는 관점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perspective 그리고 두 번째는 reverence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존중이 들어가야 되고 그게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이게 아니에요. 애초에 그런 친구들 자체가 그 default characteristic은 이거랑 이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nd then someone could be like religion biology that's interesting this is philosophy 이렇게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하버드 간 친구가 있고 다양성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이 아트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비주얼적으로 표현을 잘해. 그거는 메이저도 아니고 그러니까 메이저가 있긴 있는데 오히려 그건 저도 스킬셋 말을 잘해. 그럼 뭐예요? 스피치가 스킬이겠죠? 라이팅을 잘해. 그러면 그냥 라이팅이 스킬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내가 표현하는 섹터가 많아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스킬셋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냥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글을 잘 쓴다 혹은 내가 글과 아트를 가지고 있어. 내가 이 두 가지는 나의 스킬과 나의 탤런트야. 그럼 그게 사이콜로지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아트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마지막으로는 미디어 필름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내 두 가지가 나한테는 무기로 내가 이제부터 거기서 어플라이를 해서 나는 비주얼적으로 뭔가 이 표현을 잘하는데 글까지 잘 써. 그러면 비디오 필름 안에서는 이 앵글과 에디팅과 스크립트를 쓰는 거죠. 다만 내가 액팅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이버시티 하나의 예시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 이제 학생들이 다이버시티라고 하면은 이상한 게 하나 가지고 있다든지 인터디스플리너리라는 것에 대한 정의도 조금 잘못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이버시티를 어떤 식으로 쓰냐면 제가 봤을 때 다 저는 존중을 해서 상관은 없어요. 뭐가 있든 간에. 근데 이제 이걸 나중에 입시 지원서 안에서 표현을 할 때는 우리가 최소한의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입학사정관이 읽었을 때. 근데 그냥 나는 뮤직 잘합니다. 디베이트 잘합니다. 테크 잘합니다. 뭐 어쩌라고. 그렇죠. 융합이 안 되는 거죠. 뭐 어떡하자고 그래서 인터디스플린이라는 거는 내가 이걸 ultimately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에 대해서 나만의 해석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세 가지를 잘하니까 저는 인터디스플린이에요. 이건 절대 이런 식으로 항상 이제 이거는 안 다가가는 것 되죠.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질문도 그래서 되게 구린 질문들의 답들은 뭐냐면 What's your talent? Music. What's your biggest challenge? Tech.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어tum의 답을 할 필요는 없지만 거기서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탤런트가 problem solving일 수도 있는 거고 curiosity가 될 수도 있는 거고 resilience가 될 수도 있는 거고 teamwork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 안에서 입학사정관이 이 친구를 뽑는 이유는 얘가 어느 섹터인지 모르겠어. 뮤직, 테크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섹터 안에서 이 스킬로 임팩트를 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저는 너는 아예 애초에 라이팅이 너의 스트렝스가 아니야. 물론 너무 안타까워. 내가 생각하는 가장 biggest weapon은 라이팅과 스피킹인데 너는 없네. 근데 이걸 지금 당장 3개월, 6개월 만에 빌드할 수는 없어. 자, 그러면 우리가 에세이를 조금 덤다운 시키자. 조금 더 예쁘게 글을 쓰지 말고 담백하고 솔직하게 글 쓴 다음에 오히려 다른 걸 보여주자 해서 저희 다른 거 보여준 친구 있잖아요. 예를 들어 조금 리더십이 있고 커뮤니티 서비스가 있고 얼트루리스틱한 친구니까 그냥 글은 담백하게 쓰자.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원서 안에서 제가 봤을 때 빌드를 하는 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천재형. 만약에 저는 왜 천재형밖에 안 되냐면 저는 애초에 뭐 어렸을 때 브레이크댄스 춤 빼고는 솔직히 엄청 잘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다양한 거를 막 하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저는 지금 와서 느끼지만 저는 천재형으로 빌드해도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되게 불편한 질문들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럼 그 불편한 질문들 안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것들을 막 좋아하는데 그게 대부분의 천재형이 아닐까 생각해요. 제가 천재형이라는 게 아니라 저 같으면 입시 지원할 때는 천재형으로 가겠다. 혹은 다양성형도 존재한다. 둘 중에 하나를 좀 애초에 처음에 빌드를 할 때 좀 선택을 해서 저는 빌드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감사합니다.